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월 17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당은 원구성 공개 토론을, 야당은 남은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구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에 나설 예정이고 의사일정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각각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선별하면서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소득세 개정을 비롯한 5.3일 민생 법안을,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이부 정치한수에선 천정배 전 장관과 함께 원구성 매듭을 압박하는 민주당과 상임위 배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팽팽한 입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오늘 긴급 기자회견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야의 원구성 협상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오늘 본회의 개의 요구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만이 남았는데요. 우 의장은 잠시 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우 의장이 원구성 시한을 못 박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김동길 기자,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로 맞서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여야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원구성 관련 여야 원내대표 공개 토론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파행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협상하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무례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중립의 위치에서 여야 갈등을 중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강행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대북전당과 오물풍선, 가계,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등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면서 더 이상 원구성을 미룰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매일 본회의를 요구하며 우 의장을 압박해서 이번 주 안에는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까지 새로 구성하자고 떼쓰는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원구성에 나서지 않고 무노동과 불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식 상임위는 거부하면서 무슨 특위라는 이름의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네, 김동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요.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가 잠시 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열었던 법사위 첫 회의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 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심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번 달 안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뒤에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상병 일주기 전인 다음 달 19일 안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여야가 290여 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5.3일 민생법안의 후속 조치로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법안들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발의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5대 분야 31개 법안인 5.3일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정했었는데 그중 일부를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결국은 21대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이렇게 무산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당을 계속 설득을 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매각이나 임대를 위해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정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수사 대상을 확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 13일 김용민 의원 등 169명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과 그리고 명품백 수수, 그리고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그리고 혹시 모르는 청탁으로 인한 위법 행위들이 있었는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미 과방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금액 또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하루 평균 5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이자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원금과 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자를 일부 유예해 금리가 내려가면 갚도록 하거나 원금만이라도 유예해 갚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듯이 서민 경제의 핵심이 금리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 논란에 대해 비하나 망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일부 기자들의 받아쓰기 행태에 대해 학계와 언론에서 널리 쓰이는 공식적 용어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인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보다 검찰의 애완견처럼 정보를 받았으며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빚과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빚쟁이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는 감세를 지양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 종료식에 참석했습니다.
우 의장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기억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고난의 시간을 위로한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원구성 공개 토론을 제안한 국민의힘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엇보다 여야 협의를 강조하고 있어서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치한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원구성 시한을 오늘로 민주당은 이제 못 박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까지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위원장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개를 남겨놓은 상태고 7개도 이제 안 가져갈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공개 토론하자. 원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상황인데 잠시 뒤에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중재안을 내놓을지 아니면 뭐 협상 시한을 제시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야 짐작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원구성이 사실은 제가 아마 한 달여 전에 이 시간에도 그 이야기 좀 했는데 네. 과거 역대 국회에서 6월 5일 날 의장 뽑기로 돼 있지만은 그다음에 실제 원구성이 끝나는 것은 보통 몇 달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야말로 법대로 초강경으로 네. 밀어붙이는 바람에 민주당의 의중이 바뀌지 않은 한 이게 무슨 소수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속수무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물론 이런 상황을 바람직하게 보시지 않고 뭔가 좀 의견을 표명하겠지만은 그러나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은 한 네. 결국은 뭐 시간만 좀 국회의장 체면을 생각해서 시간이 좀 끌어진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민주당 페이스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지요. 네. 이걸 뭐 받자고 이대로 지금 7개 상임위원장을 받자고 하니 너무 굴욕적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못 넣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과거에는 보통 이제 야당이 뭐 소수당이니까 좀 뭐 막 싸우고 해도 여당으로서는 좀 그거를 좀 지켜볼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네.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국회를 뭐 마냥 보이콧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등등으로 해서 결국은 민주당 페이스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그 시간적인 말미만 조금 더 주는 정도의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아니, 의장으로서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 민주당으로서는 의장의 체면을 좀 존중해 주는 정도가 아닐까 싶죠, 결국은. 예. 국민의힘의 결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실리냐, 뭐 명분이냐 문제인데. 실리는 상임위 7개 하나도 받는. 정치는 그래도 실리를 얻어야 되겠죠. 뭐 물론 뭐. 예, 예. 상당히 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앞으로 최소한 2년간은 뭐, 그 7개 상임위도 뭐, 완전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7개라도 일단은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뭐 실리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상임위를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법사위가 오후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해병대 특검법을 논의하고 금요일에는 입법
청문회까지 연다고 합니다. 입법청문회는 뭐 법안 이제 만들 때 거쳐야 되는 이제 절차죠. 그래서 청문회하면 증인도 이제 아마 부를 수도 있고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운영위, 대통령실이 관장하는 운영위도 내일 야당 단독으로 강행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른바 이제 이채 양명주라고 해서 뭐 이태원 특별법, 뭐 해병대 특검법,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뭐 명품백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5가지가 다 물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 그냥 통과가 됐고요. 그냥 뭐 하여튼 그냥 아무런 그 제약 없이 그냥 그 강경 투쟁으로만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5가지, 뭐 이름도 이채 양명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시 대통령 부부가 직접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우선 채라는 게 최상병 사건이죠.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진노해서 직접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양명주는 다 지금 김 여사 관련이죠. 그렇죠. 근데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김 여사 뭐 개인 문제가 그렇게 뭐 그 상당한 유력한 증거가 떠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초기 단계인 것 같고. 그걸 빼놓고 나머지 이제 명품백과 주가 조작은 뭐 이미 뭐 의혹은 커질 대로 커져서 이 문제가 아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하겠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그 대통령도 아니고 퍼스트 레이디는 엄밀히 말하면 민간인에 불과한데 퍼스트 레이디의 행실 문제로 이렇게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상황이 된 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윤 대통령 부부가 이걸 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려면 쉽게는 아니겠지만 본인들의 뭐 자존심이랄까 고집을 좀 꺾고 국민들 앞에 조금 더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로 나오면은 뭐 해결책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우선 김 여사가 나와서 우선 사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다. 설명도 하고 뭐 사과도 하고 또 그다음 후속으로 뭐 이를테면 뭐 그동안도 했잖아요. 무슨 지금 이제 외국 뛰어다니고 이럴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예컨대 가정에서 좀 근신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퍼스트레이디 때문에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떤 의미에서 야당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국민에게 미치는 임팩트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 말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이제 당권 대권 분리하는 그 규정을 최종적으로 손봤습니다. 예외적인 그 조항을 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 대표가 대권에 나갈 경우에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리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주변의 뭐 7인회라든지 뭐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실제로 당내 중진들도 상당히 그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당원 개정안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예컨대 갑자기 고리됐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 같은 탄핵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때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고치면 되는 거 제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때 설마 당대표가 1년 전에 사퇴 안 했으니까 대통령 후보 못 나간다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고쳐도 될 것을 굳이 지금 고치다 보니까 결국 밖으로 보이기는 위인설법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민심에는 결코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뭐 확실히 해놓고 싶겠죠. 정말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도 이제 지금이야 그렇지만 거기에 예컨대 대통령 거리 이슈에는 거리로 인해서 말하자면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그 사유 발생 후
뭐 일주일 이내에 사퇴한다는 거 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네. 좀 규정을 하다 보니까 뭐 통과된 걸로 보면 아까 조금 뭐 약간 추상적으로 예외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가서는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후보, 당내 경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가 될지도 모르죠. 이런 의구심을 나중에 최소한 이 조항을 다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적용할 때 그때 가서 또 논란이 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매우 기술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대통령 지금 출마 자격만 끝까지 유지된다고 그러면 예. 어디 이 대표를 배제하고 무슨 경선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민주당 내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그 기술적인 문제를 너무 아마 굳이 부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인데 하는 생각입니다. 긁어부스럼 맞는 예. 부분이 있다 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한 발언이 상당히 지금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뭐 공직선거법 관련한 재판에 나가서 이제 언론인들 앞에서 한 발언이죠. 그래서 전후 맥락을 보면 그 전주 금요일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대북 선거과 관련해서 중형 선고가 있었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자신이 기소한 데 대해서 희대의 조작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한 점을 언론이 왜 지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이제 동일한 사건이라는 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재판하고 이화영 재판이 이제 대북 송금 같은 사건인데 그 송금 목적을 좀 달리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도요 그 부분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고 언론만 봤기 때문에 한번 좀 사실은 거기 법원에 있는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 근데 대체로 그 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 이재명 대표 생각처럼 그렇게 서로 어긋난 모순된 판결도 아니다. 그래서 우선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꼭 그렇게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도 그 점이지만 예. 그런 걸 넘어서서 모순된 건 아니죠. 뭐 설령 모순이 좀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재명이랄까요?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이 이런 말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건 뭐 우선 이해가 되지요. 네.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러나 제1야당 더구나 압도적 다수당의 대표고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지도자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언론 무슨 뭐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언론을 지적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찌 보면은 언론에 대해서 뭐 아까 애완견 운운한 것은 좀 협량하고 지나친 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더구나 이게 이재명 대표 자신의 범죄 혐의하고 직결되는 사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설득력도 가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본인으로서는 이제 그 전주 일주일 만에 이제 침묵의 시간을 거친 뒤에 이제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정면 돌파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면 돌파야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더구나 뭐 민주당에서 각종 뭐 법안도 지금 여러 가지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뭐 하여튼 법관이나 검찰의 재판이나 수사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돌릴까 하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하고, 네. 한마디로 말해서 방탄용 입법권 행사가 계속될 거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대체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마 제가 그때 구체적인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말 실수 아닐까요? 말이 조금 더 좀 세게 나갔다. 미리 생각합니다. 준비했다가 뭐 그렇게까지 했던 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뭐 4개의 재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것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건데요. 예, 일정 정도. 예, 다만 거기에 이제 공소사실로 표현되어 있는 그 각장 의혹이랄까요? 혐의는
그 혐의 자체는 다들 무거운 것들이죠. 예. 대장동의 뭐 배임 혐의라든가 뭐 그밖에 뭐 모든 게 다 굉장히 무거운 거여서 예. 유죄가 된다고 그러면 뭐 그것으로 도저히 뭐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다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런 유죄가 될 만한 범행을 했느냐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시기들이 문제인데요. 그렇죠. 저는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 곧 2년이 될 겁니다. 네. 나는 그래서 법원이 왜 그렇게까지, 뭐 법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 담당 재판장이 한참 그 시한을 어긴 후에 사표냈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가서 문제가 돼서, 뭐 저는 이 사안이 앞으로 뭐 굉장히, 어떤 부분 국가에 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적어도 매우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 네. 졸속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 기일도 많이 잡고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 대선 전에 결론이 다 물론입니다. 대법원까지 아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 선거법 위반하고 또 위증교사 예. 사건, 선거법 위반은 뭐 그동안 2년 가까이 지나면서 거의 지금 곧 뭐 결심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아마 곧 뭐 수개월 이내로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고, 위증교사 사건도 사안이 굉장히 간단한 거여서 아마 쉽게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아마 다음 대선 때까지 아마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통상 생각이 됩니다. 예. 일정상은 이제 뭐 대선 전에는 두 가지 정도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대통령실이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초고가의 뭐 집이라든지 또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그 총합이 상당한 액수 이상일 경우에만 이제 매기고 나머지는 이제 폐지한다든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50% 되는데 이걸 한 30%로 낮추는 쪽으로 세제 개편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전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다가 오늘 나온 걸 보면은 세수 결손 대책이 우선이어야지 된다 하면서 약간 이제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불평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소득 과 재산은 사실은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 날이 갈수록 그것이 상위 부자들로 편중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심각하게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국민 소득의 46.5%.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절반을 상위 10%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의 버금가는 아마 지구상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려면 저는 오히려 세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세금 낼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국가를 살리고 정의를 위해서 좀 더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불평등 문제도 해결하고 민생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 중에서도 어떤 세금을 올릴 것인가? 제가 예컨대 법인세를 올리자 하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제가 사실은 조세법 석사도 받은 사람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경제 영향을 덜 미치고 정의로운 세금이 이게 종부세와 저는 상속세라고 봅니다. 예. 종부세는 사실은 불로소득의 경향이 큰 그 부동산 소득에다 매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건 좀 그런 거고 또 상속세는 말하자면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운 좋은 사람이 받는 횡재가 상속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쪽에 상당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보더라도요, 미국의 경우에 1970년대까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거의 80%, 90%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세계적인 이 보수화 바람에 이게 낮아져 갖고 지금은 30, 40%로 내려갔는데 네. 한국 경우에도 물론 지금 50%의 최고 세율인데 그게 지금 실효세율로 보면 뭐 실효세율은 좀 훨씬 낮아서 네. 실효세율은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의 뭐 상속세를 저는 최고세율은 더 높이면 높여야지. 네. 1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세금 좀 한 50%, 70% 좀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나 다만 지금 상속에서는 일괄공제라고 해서 그게 한 5억 원이니까 이제 서민들의 경우에도 뭐 사실 5억 이상의 상속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올려서 저는 그거를 뭐 20, 30억으로 올린다든가 뭐 좀 올려준 것까지는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그 종부세나 상속세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을 대더라도 어떤 그 부의 편중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걸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로 가는 거죠. 예. 재원도 그걸로 마련하고 지금 국가 재정이 굉장한 파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봐서 이 문제는 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확고한 태도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총선 후 뽑힌 원내대표 같이 일성으로 종부세를 흔들려는 그런 그 말을 보이기에 굉장히 저는 걱정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치 한수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